텍사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4살 앰버 베네크는 IT 쪽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와 걸스카웃 리더를 맡고 계신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앰버는 쌍둥이라고 불릴 만큼 하는 행동과 외모가 모두 닮아 있었으며 자매는 활동적이어서 야외 스포츠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앰버는 봄방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대학생들은 보통 봄방학 때 캔쿤으로 놀러가 일주일 내내 술 마시며 방학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앰버는 술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걸스카웃 생활을 했고 대학에 와서는 주니어 ROTC 훈련을 받을 정도로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는 행동적인 여대생이었습니다. 앰버는 이번 봄방학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 떨어져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 머리를 식히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갈 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봄방학 일주일 전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어디로 갈지 둘러보던 앰버는 그랜드 캐년에 있는 하바수 폭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목적지로 정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위해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침울해 보이는 딸이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버지가 추천하는 앱을 하나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앱은 그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앰버는 내비게이션과 앱을 깔았고 떠나기 하루 전에 겨우 간식과 물을 사서 차 안에 잔뜩 실어놨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행 계획을 올렸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떠난 이번 여행에서 앰버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랜드 캐년 사우슬림 근처에서 5일 동안 조난당했으며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앰버의 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뉴멕시코 앨버커키 근교 칼즈베드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앰버는 칼즈베드 동굴 방문을 이번 여행 코스에 넣었는데 이 동굴의 천장에는 샹들리에 모양의 돌들이 매달려 있어 샹들리에 무도회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동굴을 방문한 앰버는 동굴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동굴 구경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너무 재밌었고 사진을 본 친구들도 방문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돈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여행을 잘하고 있는지 앱을 계속 체크했는데 딸은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날 밤 앰버는 밤 12시 30분에 잠자리에 든다고 아버지에게 문자했습니다. 이 문자는 아버지와 마지막 문자가 됐습니다. 앰버는 앨버커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운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랜드 캐년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유소에 들렀는데 캐년 쪽으로는 기름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앰버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그녀는 차량에 30% 정도만 기름을 넣고 더 운전해 가다가 저렴한 주유소가 나오면 다시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앰버는 캐년에서 예약한 사람들만 방문할 수 있는 하바수 폭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글 지도에 폭포 이름을 넣고 그곳을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 폭포는 아무것도 없는 캐년 사이에 에메랄드빛 물이 떨어지는 곳이라서 많은 미국인들이 방문을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운전했는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엠버는 휘발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체크했습니다. 엠버는 폭포와의 남은 거리와 기름을 계속 확인하며 국도 64번에서 구글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한 길에 들어서자 길은 흙길로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엠버는 이 지역을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계속 운전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길에 들어서자 이상한 경고판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 이 길에서 생기는 모든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엠버는 내비게이션을 다시 받고 구글 지도는 계속 앞으로 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해 흙길을 따라 1시간 반을 운전해 들어갔습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조차 보지 못한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해는 금방 지기 시작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됐습니다. 계속 운전하던 엠버는 길 앞에 철조망이 나와서 길을 막아놓은 것을 발견하고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놀란 엠버는 구글 지도로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비게이션을 중지시켰습니다. 미국 오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착 지점을 맞춰놓고 끄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아야 길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오지 여행 경험이 없었던 엠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핸드폰에 지도가 연결되지 않자 엠버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911을 눌렀지만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구조 후 이때를 증언할 때마다 엠버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엠버의 기름 탱크에는 노란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돌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기름 상태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왕좌왕하며 차를 운전하던 중 버려져 있는 동그란 철제 통 모양 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이것을 확인하러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버는 철제 통 모양 옆에 차를 주차하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엠버는 집에서 1800km 떨어진 캄캄한 밤 사막에서 조난당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주섬주섬 이불을 폈습니다. 차 안에 누우니 가족들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제발 아빠가 내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채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자신의 심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며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께 이 핸드폰이 전해지길 바랬습니다. 늦은 아침에 엠버에게 전화를 건 아버지는 그녀의 휴대전화가 바로 메시지로 계속 넘어가자 걱정이 조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전화해봤지만 전화가 되지 않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상의한 후 하루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엠버는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 차 지붕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자신을 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걸스카우트와 ROTC에서 훈련한 모든 기술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엠버는 침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막에서 낮 기온은 40도가 넘어 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이 있지만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최대한 아껴 마셔야 했기 때문에 우선 차를 동그란 철제통 그림자 뒤로 시간마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지나가다가 글자를 볼 수 있도록 주변에 돌을 모아 크게 구조 요청을 써놓았습니다. 밤이 되면서 그녀는 차 안에 있던 라이터로 주변에 마른 풀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워놓아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물과 간식거리는 최소한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의 양을 정해 나누어 놓았고 아직 차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밤에 너무 추울 때만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족은 휴대전화가 고장났거나 여행을 하느라 충전하는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선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연락이 안 되자 아버지는 페이스북에 엠버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어떤 정보라도 공유해 주길 부탁한다고 남기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은 엠버가 앨버커키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앨버커키로 운전해 가서 그녀가 방문한 동굴 근처의 주유소와 가게에 딸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엠버는 오늘도 차 안에서 지나가는 차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귓가에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차문을 열고 맨발로 달려나갔지만 트럭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엠버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4일 만에 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자신이 이 차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엠버의 차는 낮의 더위를 피해 철제통 그림자 뒤에 세워뒀는데 트럭은 철제통에 가려져 엠버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간 것입니다. 엠버는 절망하는 대신 침착하게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을 가로질러 놓아두었습니다. 돌 때문에 차량을 세우거나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엠버는 혼자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마냥 차 안에서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엠버는 운전해 오던 길 어디에선가 전화가 한번 터졌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전화 시그널을 잡아서 구조를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지나가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쳐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량 근처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재 자신은 조난당한 상태고 제발 911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해달라고 썼습니다. 자신은 지금 동쪽으로 걸어가 전화 시그널을 잡을 예정이며 저녁에 다시 차량으로 돌아올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엠버는 운전해왔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엠버는 걸으면서 70번 정도 911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911에 연결이 됐습니다. 엠버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국도 64번에서 하바스 폭포를 가는 길에 조난당했다고 이야기하던 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엠버는 다시 911을 눌렀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돌며 계속해서 911과 통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엠버는 디스패치가 자신의 말을 다 들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해가 질 것 같아 엠버는 울면서 차 쪽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엠버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 911 디스패치는 그녀의 말을 정확하게 모두 들었고 구조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구조팀이 헬리콥터로 64번 국도와 하바수 폭포 사이의 흙길을 쭉 둘러보고 있을 때 헬프라는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구조팀은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글자 옆으로 가보았습니다. 철제통 옆에 차량이 서 있었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량 근처를 둘러보던 구조팀은 엠버가 써놓은 메모를 발견했고 그녀가 동쪽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조팀은 헬리콥터를 타고 흙길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던 중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헬리콥터를 착륙시켰습니다. 엠버 역시 헬리콥터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점점 가까이 오며 자신의 머리 위에서 한 바퀴를 돌 때 엠버는 울고 말았습니다. 헬리콥터가 자신을 발견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걸어 나오는 2명의 구조팀이 엠버에게 911에 전화하신 분입니까? 라고 첫마디를 했습니다. 엠버는 5일 만에 사막 한가운데서 구조됐습니다. 엠버가 조난당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65km 떨어져 있었고 마실 물이 있는 곳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바로 죽음과 직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엠버가 조난 중에 구조를 위해 한 행동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들이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험한 순간에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조난 중의 실수는 죽음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경험도 많이 없던 24살의 여대생으로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한 듯 보였습니다. 엠버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왔고 구글 지도가 조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구글 지도와는 다르게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엠버가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엠버 이전에 구글 지도를 따라 이 길을 운전하다가 조난당했다고 구조팀은 증언했습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길은 35년 전에 이미 막힌 길이라고 했으며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믿고 이 길로 들어와 기름이 떨어져 조난당했고 사망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 다나라는 여성 역시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 흙길로 들어섰고 계속 운전해 결국 돌덩어리와 흙으로 막힌 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차량 역시 오랜 운전으로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 조난당했으며 겨우 구조됐다고 증언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것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구글은 GPS 장치는 길을 찾는 보조 장치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운전자가 명심해야 하며 모든 길을 운전할 때 운전자의 상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엠버의 조난 사건 이후 지도회사들은 이 길을 막다른 길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구조된 이후에 엠버와 아버지는 구조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엠버의 아버지는 구조팀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만난 구조팀은 구조 당시 엠버가 너무 건강해 보여서 911에 전화 건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고 해서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켜낸 엠버가 이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